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이 영상은 거대 물류센터를空중에다가 두겠다는 아마존의 꿈이 담긴 영상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가 아닌 합성이지만 누가 생각해도 먼 미래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플라잉카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가 부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2020년 7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한 테슬라. 그러나 2019년에도 테슬라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애플에다가 테슬라의 지금 가격의 10분의 1로 매각 시도까지 했었죠. 매각 시도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던 테슬라는 단 1년 만에 미운 놀이에서 100조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현재 900조가 되었죠. 자, 갑자기 웬 테슬라냐고요? 자, 테슬라가 왜 갑자기 700%나 상승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다가온 전기차의 미래 때문입니다. 사실 2019년이나 2020년이나 테슬라는 가만히 있었죠. 움직인 건 투자자들의 마음입니다. 자,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론이 언제 상용화될지 정확히 아시나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알고 있죠. 앞으로 언젠가는 드론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테슬라처럼 한순간에 폭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미리 드론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씩은 공부를 해놔야겠죠. 미래의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 기린이분들, 오늘은 정말 가볍게 드론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보시죠. Let's get it!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드론입니다. 드론이라고 적고 미래라고 읽죠. 자, 자료조사는 24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뭔가? 두 번째, 중국 기업 중 하나인 드론택시 2항. 세 번째, 중국 기업 중 하나인 점유율 1위 DJI. 네 번째, 다른 나라 드론 사업 참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 라고 적혀있지만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공원이나 드라마나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위에 날아다니는 카메라가 붙어있는 비행체를 보통 우리는 드론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드론의 어원이 신기합니다. 자, 무인 비행기로 사전적 의미로는 벌 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이 벌이 윙 하는 소리를 드론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드론,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 자,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드론 하면은 이거만 생각나죠.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일꾼은 캐는 이 유닛의 이름이 드론입니다. 어쨌든 드론이 이제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드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것을 다 보시면 아, 이것까지 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 속에 있는 드론은 뭐죠? 네, 그렇죠. 헬리캠이라고 불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찍어주는, 방송을 찍어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화재 방제 드론, 피자헛 드론 배달 서비스, 일본 온라인 처방 의약품 드론 활용에 배송 실험한다. 군산 해수청 등대 설치 관리에 드론을 활용, 대구 소방 드론 역할 재난 현장에서 확대, 조이 드론 AI 순찰 드론 띄워 고속도로 곳곳 안전 살핀다. 자, 그리고 어제 뉴스였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뉴스도 있었죠. 골프 치는 트럼프. 여기 보시면은 금발 남성이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트럼프인데요. 골프 치는 트럼프 위에 드론이, 여기 보시면 그 드론의 그림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말이 뭐죠? 네, 트럼프를 쥐도 새도 모르게 드론으로 암살하겠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마즌 때 복수라고 하면서 이란의 지도부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란도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전 대통령을 이렇게 나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SNS에다 올린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드론은 전쟁에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요인 암살 아니면은 미사일이나 그런 걸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드론이 요리조리 피해서 들어가서 거기를 폭파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드론 기술은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기술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론 입장에서는 이제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거죠.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어디에서든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드론의 기술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 전쟁 얘기는 접어두고 우리가 쓸 드론은 뭐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 가까운 것은 드론 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플라잉카라고 하죠. 자동차가 이제 땅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자동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 성큼 다가온 드론 택시, 서울 도심을 날다. 조금 뒤에 이 기사를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UAM 생태계 시장 규모는 CAGR,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
계시면 좋아요. CAGR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는 그런 성장을 하는 곳이 UAM 생태계인데요. UAM이 뭐죠? 오른쪽 아래 보시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하늘을 새로운 이동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말 단편적인 예를 보면은 일단 상암동에서 강남역까지 약 20km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데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은 아무리 빨라봐야 1시간입니다. 하지만 드론 택시를 타고 나면은 15분만 있으면은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착륙 시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벨트를 풀고 그런 시간까지 다 합쳐서 단 15분 만에 상암동에서 감락역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스와 지하철의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예전에 추억의 영화 제5원소 아십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플라잉카입니다. 이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사진이 좀 허접해서 다른 걸로 바꾸자면은 이제 이런 자동차가 한 10년 아니면 20년 내에 우리 아파트 앞을 슝슝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에이, 길이 무슨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단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20년 전 핸드폰, 여러분 어떤 핸드폰을 쓰셨나요? 제 기억 속에는 그때 핸드폰은 걸면 걸리는 걸리버, 그 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려면 안테나를 이렇게 잡아서 쭉 빼야 되는 그런 검은색 핸드폰, 애니콜이라고 했죠. 그런 핸드폰을 썼습니다. 그런데 단 2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죠. 핸드폰이 접히고 펼쳐지고 구부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핸드폰이 20년 만에 이 정도로 변화한 것처럼 물론 자동차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04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대고 설레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이제 이런 것을 막 발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투자의 묘미죠. 이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거기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상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이 회사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플라잉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차에 따라 시험 비행 성공한 중국, 현대차는 7년 뒤에 상용화 목표. 이 내용은 중국 회사들은 정말 빠르게 나아가고 있고 현대차는 아직은 조금은 후발주자다라는 걸 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플라잉카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상용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새롭게 열리는 시장 선점에 나서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플라잉카 기술이 가장 앞선 현대자동차는 7년 뒤인 2028년에야 플라잉카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혁명으로 떠오르는 플라잉카 시장에서 한국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플라잉카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여준 곳은 대부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업체들이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 기업 보잉은 2019년 자율주행 플라잉카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미국 항공기업 오토 에비에이션 역시 같은 해 6월 유인 플라잉카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국 무인 항공기 제조업체 이항이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플라잉카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입지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항은 자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카타르 등 20여 개국에서 수천 번의 플라잉카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도심 항공교통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며 진행한 행사에서 띄운 드론 택시 역시 이항 제품이었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도 2017년 말 미국 플라잉카 스타트업 테라퓨지아를 인수하면서 단번에 주요 플레이어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렇게 드론이 핫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 ETF 출시 소식 때문인데요. 아크인베스트의 이번 ETF는 미국과 글로벌 우주와 관련한 약 50개 종목이 편입될 전망이다. 상장 계획서는 재활용 가능한 로켓이나 인공위성, 드론 등을 제작하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방산, 항공 관측, 농업, 통신, 드론, 우주 탐사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드론에 대해서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이제 드론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실 드론은 플라잉카 시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죠? 이항입니다. 이항이란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73.9달러, 시가총액은 4조 4,529억 원. 차트를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최근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아까 그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프로필을 한번 보자면은 이항은 자율항공차량 기술 플랫폼 회사이다. 당사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자율항공차량 AAV, 승객 운송 및 물류, 스마트시티 관리 및 항공 미디어 솔루션을 포함한 도시항공 이동성을 위한 관련 상용 솔루션을 통해
운송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뉴스에서 확인하신 전세계 20개국에 쓰던 이항 216입니다. 자, 그리고 그 크기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항의 CEO예요. 뭔가 사람 좋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까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하늘에 첫 드론 택시 떴다. 11일 오전 10시 55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흰색 몸통에 8쌍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드론 기체가 부르르릉 소리와 함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로 수직 이루겠다. 무게 450kg, 높이 1.7m, 적재 중량 220kg짜리 2인용 드론 택시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가 실제 하늘을 비행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이 영상은 위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이항의 드론 택시입니다. 이렇게 한강을 3바퀴를 돌고 안전히 착지했습니다. 실제로 봤다면 정말 신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큰 게 저렇게 그냥 날아다닐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우고도 충분히 날아다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항이란 기업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 이런 것들도 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은 DJI라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아마 유튜브를 하시거나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분들이 모르실 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DJI 소개를 보면 2006년에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DJI는 현재 6,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DJI는 현재 미국, 독일, 네덜란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DJI 제품은 현재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영화산업, 농업, 환경보호, 수색구조,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군의 전문가들이 DJI의 제품을 신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매빅 시리즈, 팬텀 시리즈, 오즈모 시리즈, 카메라 짐벌, 카메라 안정화 시스템, 프로 액세서리, 드론, 페이로드, 소프트웨어,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팔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나 저 제품은 본 적 있어, 아니면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어. 그리고 저도 DJI 제품을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JI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세계 민간 드론 시장 점유율이 DJI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전 세계 민간 드론 중 4대 중 3대는 DJI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DJI가 자율주행차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팀을 구축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지난 14일 보도했다. 보도는 이와 함께 3명의 익명의 소식통을 말을 인용, DJI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패키지형 솔루션 등 운전자 보조 기술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명은 DJI가 수년간 라이다 기술과 카메라를 개발해 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 천조국 형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는 DJI 기술이 중국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사용했다며 이 회사를 블랙리스트 업체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드론 기술은 어마무시하게 위험한 기술입니다. 이때까지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위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드론은 그 안전하다는 개념 자체를 부셔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론은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데 거기에 폭약을 들고 있다면 그 누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론 기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걸 미국이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날개 목표는 중국 드론, 트럼프 위험성 평가하고 퇴출 검토하라 라고 밝힌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이 싫어 라기보다는 드론 기술이 커지면 미국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모든 기관들은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국으로 간주되는 모든 나라의 드론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라고 지시했다. 특히 트럼프는 위협평가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사용 중단 및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영상 보셨죠? 아마존이 날아다니는 이 영상입니다. 뭔가 세계를 침공하는 그런 영상이지만 일단 합성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미국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존이 거대 물류센터를 공중에다가 이렇게 두겠다는 특허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미국 아마존 드론 배송 곧 실현된다. FAA 0.25km 이상 무인 비행기 시내 운항 허용 법안 준비. 아마존의 30분 배달 서비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번 허가로 아마존은 무게 2.26kg의 물품을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드론을 통해 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참고로 FAA는 미국 연방 항공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의 드론 관련주는 딱히 없나? 이항은 중국 업체잖아. 뭔가 중국 업체는 그 미국한테 두드려 맞기 시작하면 약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항과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인 에이지이글 에어리언 시스템 UAVS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항과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AVS를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소니 카메라 탑재 드론 에어피크 첫 공개 올 봄, 올해죠.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니가 이번 CES 2021에서 드론 에어피크를 공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에어피크는 소니의 알파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어 역동적인 촬영이 가능하다. 소니는 에어피크를 통해 영상 제작자의 창의성을 향상시켜 폭넓은 영상 표현이 가능케 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드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뭔가 중국 DJI에 뒤처져도 한참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지만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자, 관련 뉴스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수소 드론 활용, 해양관제 솔루션 개발, 카이스트, KAC, 한국형 안티드론 시스템 상용화 본격 추진. 자, 안티드론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쟁에서 드론은 정말 위험한 존재라고 했죠. 그런 드론을 때려잡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안티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대우, GS, 대형 건설사가 스타트업 인수에 뛰어든 까다, 자동 설계, 드론 관제, 모듈러 공법 등 확보 차원, 업계 기술 개발 한계로 외부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건설은 뭐 자동 설계, GS는 모듈러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우에서는 드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한컴위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우주 드론 전문 기업 인스페이스를 인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컴도 지난해 9월 항공우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우주 드론 전문 기업 인스페이스를 인수했다. 인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의 최명진 대표가 2012년 설립한 기업으로 항공우주위성, 지상국 분야 기술 1위 기업이다. 주로 위성 지상국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기반의 위성, 드론 영상 분석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컴위드의 주가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 플라잉카 밑그림 그린 정의선, 나사 직접 찾아온 뉴 리더, 베일 벗은 현대차 플라잉카 정의선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사진은 현대차와 우버가 합작해서 만든 플라잉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지금 가격은 25만 7천 원이지만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 플라잉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창문을 열면은 플라잉카가 저 위에 날아가고 있는 그 시절이 오면 이 현대차의 가격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아마 최소한 10만원 단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100만원 단위는 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주도입니다. 2020년 5월 기준입니다. 자,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업들이 드론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기업 중 어떤 기업이 먼저 앞서 나가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을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가 오면 우리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아마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이겁니다. 전 세계가 드론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환호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드론에, 플라잉카에 환호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가 오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이제 공상과학에서만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드론은 특히 전쟁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견제가 매우 심할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30년 이후에는 드론 택시, 플라잉카가 상용화될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진짜 창문을 열면 드론 택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에 바로 탑승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미래의 테슬라를 가지고 싶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조금씩 해서 차곡차곡 투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짜리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주항공과 결국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드론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결국 배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난 드론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기승전 배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드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